오늘 리뷰는 바로 슈퍼로봇 조합금 웹한정판입니다. 마이크 앤드 피기 앤드 빅 오더룸. 드디어 빅 오더룸 4번 파츠를 리뷰할 순간이 왔습니다. 드디어 이제 오더룸이 완성이 되는 거고, 여기에 이제 마이크랑 이제 피기가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인데, 박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안에 빅 오더룸 자체 이제 코어가 되는 부분, 중심부 파츠가 엄청 두껍기 때문에 무게도 그래서 상당히 좀 있는 편. 발매가 2013년 8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. 가격이 엔가로 당시에 3,800엔입니다. 부속품 중에는 ABS 소재의 승리의 열쇠도 있다고 해요. 바로 보도록 하죠. 오늘 리뷰 저희 구독자분들 선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오픈! 짠! 빠밤! 안쪽에 빅오더룸의 중심부와 왼쪽으로 메카들, 승리의 열쇠, 그리고 뒤로 해서 이제 빅오더룸의 파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이렇게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. 뭔가 볼륨 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. 일단은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이 승리의 열쇠입니다. ABS 소재인데다가 따로 도색이 없어가지고 그냥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전에 우리는 승리의 열쇠를 한번 봤잖아요. 바로 이 합금 소재. 짠! 전체에 도색되어 있는 승리의 열쇠. 이게 풍용 뇌룡 세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. 두 개 다 이제 사이즈는 똑같고 조형도 똑같고 디테일도 똑같고, 근데 이제 소재의 차이, 도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뒷모습도 같아요, 사실상. 그래서 이 ABS는 놀이용으로 쓰고 이 합금은 전시용으로 쓰면 된다. 그리고 이 빅 오더룸의 파츠 부분이죠. 여기는 이전에 발매됐던 다른 빅 오더룸과 동일한 파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제 4등분 되어 있는 거의 한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고,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메인이죠. 빅 오더룸 샤프트입니다. 원작에서도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을 중심축으로 해서 샤프트로 해서 위에서부터 요 아래에 있는 요 발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아무튼 이 밑에 있는 파츠가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내려오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죠.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윗부분, 가장 윗부분은 승리의 열쇠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골디언 해머 발동 승인하던 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들어가 있는 거고, 디테일 같은 경우도 작중에 등장했던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있고요. 이 테두리 부분도 메탈릭 컬러, 이 가운데 있는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. 거기다가 패널 라인도 딱 심플하게만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기믹입니다. 골디언 해머 발동 승인! 짠!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이 기믹. 실제로 승리의 열쇠를 꽂아 넣고 이거를 일정 부분 눌러줄 수가 있는데,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주변에 있는 파츠들이 한꺼번에 연동돼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요거를 승리의 열쇠 놀이를 할 수가 있다. 기분 좋아요 이거. 대신에 요 윗부분이 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. 딱 이 상태로 전시하는 거 정도만 가능한 거거든요, 이러면. 물론 이 기믹을 이 합금 파츠로, 합금으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동일한 조형이고 사이즈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시할 땐 딱 이 합금 파츠를 쓰면 좋겠죠. 그래서 정말 재미있다. 뭐 아무튼 요건 요거고, 요 아래쪽도 봐야겠죠. 일단은 위에는 이제 용자들이 볼 모니터들이 요렇게 전체 6개가 위에 이렇게 금색으로 도색돼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이제 3G 멤버들, 다른 멤버들이 의자들에 앉아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같이 작전 회의를 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.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. 그래서 이 중앙 기둥에도 3G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, 바닥에도 3G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, 지금 그늘지니까 잠시 이거 밑에서 보면 분해할 수 있거든요, 바닥만. 잠시 분해해서 디테일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. 애니메이션에서도 지금 이 구도는 자주 나왔던 구도기도 하죠. 중앙에 있는 부분이 장관 자리였고, 뭐 우측이 미코토가 왼쪽에 있었고, 장관 왼쪽 자리에 있었고, 뭐 등등등
작지만 의자의 형태도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좌우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아쉽다고 할 만한 거는 요 앞에 있는 모니터 디테일이나 뭐 키보드의 디테일 요런 거는 따로 없다는 거. 정말 딱 전체적인 실루엣 정도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기본적인 컬러링이나 이런 건 다 지켜주고 있는 그런 형태죠. 그래서 샤프트 다시 껴주면은 이러니까 그때 그 느낌,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이구나, 거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. 장착할 때는 이 빅오더룸의 이제 주변 파츠의 중심부죠. 이 안쪽 구멍에 맞춰서 이 샤프트를 끼워주면 됩니다. 그럼 완성 전에 마이크랑 피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자, 그래서 마이크 사운더스 13세와 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먼저 마이크 사운더스 13세 먼저. 일단 안타깝게도 변형은 없습니다. 변형하지 않는 이 형태 그대로 고정인 그런 상품이고요. 좀 아쉽다고 한다면 역시 마이크 사운더스 13세는 옛날 DX부터 명품 소리 들었잖아요. 변형도 깔끔하고.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. 근데 얘가 변형을 했으면 이 제품이 3,800엔이 아니었겠죠. 거기다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기존의 슈로초 용신 로보보다도 이제 절반 수준, 건담 프라모델과 따져도 HG의 절반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꽤 괜찮아서 보기는 좋습니다. 이 똘망똘망한 아주 순수한 눈망울부터 해서 눈동자 귀엽게 됐고요. 몸에 있는 이 별 모양도 다 금색으로 별도로 도색되어 있기도 하고 그 외에 파란색들도 다 메탈릭 블루나 일반 블루 이런 식으로 다 채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거기다가 귀 부분에 금색도 다 도색이기도 하고 팔도 그렇고 주먹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큼지막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거기다가 발 같은 경우도 흰 색깔 라인이나 무늬가 다 도색이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, 발바닥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기도 합니다. 변형할 때 다리가 되는 백팩 부분인데 이쪽도 보면은 나름 또 디테일이나 컬러링은 충실해요. 아주 충실합니다. 위에서 보더라도 이런 메탈릭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이 무릎 쪽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. 전반적으로 조형은 역시 좋다.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는 어깨 볼관절, 팔 자체도 이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볼관절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벌리고 오므리고 이렇게 들고 내리고 정도가 가능합니다. 뭐 따로 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.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전의 마이크 사운더스 13세 그 형태고요. 다음은 픽입니다. 마이크 사운더스 13세보다 작습니다. 그치만 역시 디테일은 있을 건 다 있다. 빅 오더룸에서 이제 웨이트리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기도 하죠. 볼포그를 좋아하는 그런 로봇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파이널 애니메이션 맨 마지막에도 볼포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죠. 기본적으로 속눈썹 디테일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. 나름 또 에이프런 복장이다 보니까 이런 프릴 같은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더라. 거기에 어깨 외장도 볼륨감 있게 조형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. 뿐만 아니라 이런 손가락에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손가락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. 팔꿈치 쪽도 마찬가지 다리 쪽이랑 동일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발바닥에 궤도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거기다가 작은 부분인데도 이런 은색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나름 또 이제 서빙하던 쟁반 들고 있는 손 모양이라든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. 피기는 사실상 이제 팔 들고 내리는 가동 정도만 가능해요. 정말 딱 세워놓는 용도라고 봐야 하려나?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딱 부속되어 있는 로봇들이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의 메인은 빅 오더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그치만 정작 빅 오더룸을 완성하려면은 앞서서 나온 다른 슈퍼로봇 조합금 용자 시리즈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빅 오더룸 1번에 볼포그, 2번에 빅룡 염룡 세트, 3번에 풍룡 뇌룡 세트까지 이 1, 2,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이 마이크 앤 픽이 빅 오더룸입니다.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? 이제 이 샤프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진짜 다 똑같아요. 파츠 자체가 다 똑같고 요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 이음새 부분을
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. 간단해요. 연결하는 것도 막 복잡하지 않고. 근데 이거 다 하고 나면 사이즈가 좀 크겠다. 와우. 절반만 했는데도 벌써 사이즈가 좀 나오는데. 나머지도 해보도록 하죠. 오, 벌써 느낌이 있는데. 오. 마지막으로 샤프트 장착. 와우. 빅 오더룸의 완성. 진짜 빅하다. 일단 가로 사이즈가 한 35cm 가량 나오고요. 지금 높이도 한 25cm 가량 나오거든요. 큰데? 아래에는 이제 용자 로봇들이 앉을 의자부터 해서 그 위에 용자 로봇들이 사용할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외에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그 위에가 이제 3G 멤버들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다음에 맨 위에다가 승리의 열쇠 딱 꽂아주면 완성입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만드는 맛이 있다. 이 빅오더룸은. 와, 이게 쭉 돌려보면은 사실상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형태나 모양은 똑같아요. 똑같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전시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? 느낌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없죠. 여기다가 이제 용자들을 앉혀볼까요? 자, 이렇게 각 용자들을 각 좌석의 의자에 앉혀봤습니다.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? 약간 시끌벅적 왁자지껄한 듯한 그런 느낌? 그 사이사이를 유유히 움직이면서 이제 서빙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,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더 이게 뭐랄까, 좀 더 와닿는달까? 이렇게 반대편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분위기가 어디 안 가요. 되게 좋아요. 잘 보면은 풍룡 뇌룡 막 대화 나누면서 서로 회의하고 있으면서 뭐 염룡 빅룡 언제나와 같이 막 티격태격하면서 마이크 옆에서 막 땡깡 부리는 것 같고, 볼포그 혼자서 중이병 있게 아주 그림자지면서 서 있고 요런 느낌?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의자가 하나 남습니다. 이게 왜 남을까 하는데, 이게 볼포그 리뷰할 때였을 거예요. 박스에 공식 사진이 있습니다. 빅오더룸 관련 공식 사진이 실려 있는데, 여기 보면은 거대한 망치를 짊어지고 있는 친구가 실제로는 발매되지 못했습니다. 딱 보면 이 골디바그도 슈퍼로봇 초합금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, 골디언 해머까지는 있지만 이제 골디바그는 발매되지 못했죠. 그래서 의자 하나가 빈다. 좀 아쉽다. 그렇다고 따로 뭐 가이가가 별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딱 요렇게만 나왔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또 웃기네요. 골디언에 뭐 발동 키는 있는데 골디마그는 없다?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네요.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저 안쪽에서 이제 가이가 막 얘들이랑 소통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, 지시사항 내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, 같이 막 고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, 왠지 애니메이션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오더룸의 완성, 슈퍼로봇 초합금 마이크 앤 피기 앤 빅오더룸 4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진짜 슈퍼로봇 초합금이 아쉬운 구석이 많긴 합니다만, 이 빅오더룸 하나 때문이라도 얘들을 시리즈 1, 2, 3, 4번 정도는 모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그동안 이런 상품은 없었으니까, 적어도 이 빅오더룸을 상품화한 적은 없었으니까 굉장히 상징성으로서 중요한 그런 상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강추하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. 재룡이었습니다. 안녕, 빠부쉐!